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15번째 시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인간의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어떤 재해들, 우리 자연재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볼까요? 지연이네 가족은 재난체험하려고 안전체험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안전체험관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곳이래요.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 상황에 갇혀보면 당황을 하고 공포에 빠져서 머릿속에 아는 것들을 잘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요. 지연의 일기를 읽어보고 안전체험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실감나는 재난체험.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체험, 지진 대피체험, 화재 대피체험, 교통사고 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 대피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연이의 일기를 통해서 재난체험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태풍체험, 이렇게 바람과 비가 이렇게 내리는 태풍체험, 정말 무서워하는 표정이 담겨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진 대피 체험, 이렇게 무너지는 벽 이런 데서 실제로 움직이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지진을 한번 느껴볼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요 안전체험관이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서울에도 있고요. 충북, 청주, 천안, 강원도 태백,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임시읍,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이러한 주요 안전체험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가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자연재해를 체험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미리 알려주는 예보,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의 경각심을 깨울려주는 경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이러한 체계들을 갖추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우리 국민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냐면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재난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기상특보를 발령하고요. 여기는 뭐 태풍이 불면 태풍 경보, 이 지역은 태풍주의보입니다. 미리 주의하십시오. 태풍경보, 지금 경보니까 바깥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국민들에게 예보하고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상특보는 이런 태풍 위성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건 나사 위성으로 확인해 본 태풍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걸 보이죠. 네. 그리고 기상특보. 이렇게 해서 빨간색 부분이
태풍으로부터 정말 위험한 태풍 경보, 그리고 점점 되어 있는 점점점 박혀 있는 이 태풍 주의보 부분은 이제 태풍이 올 거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특보, 태풍 경보, 태풍 주의보, 황사 경보, 황사 주의보,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등의 기상특보를 나라에서 발령을 합니다. 발령이라는 건 이렇게 기상특보를 이제 낸다, 결정해서 국민들께 알려준다는 뜻이야. 자, 기상특보는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문자, 여러분들 요새 긴급 재난문자 많이 받아보고 있죠. 그리고 방송 매체하면 뉴스나 라디오, 이런 뭐 인터넷 신문 이런 방송 매체에 행정안전부나 기상청의 홈페이지, 누리집,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기상특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각 재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야지 여러분들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일단 태풍 발생, 자연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나 대응 방안은 마지막에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특보 어떤 건지 볼까요? 오늘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파도가 치면서 올해 처음으로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서해안과 충남, 호남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태풍 라이언록이 끌어올린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동해상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이 바람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최고 50mm, 남부 내륙과 충남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기상특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긴급 재난 문자, 네, 이런 소리를 내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오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텐데,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 또 어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재난 안전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태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 지진 대비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첫 번째, 집안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책상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일단 머리로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이 되면 우선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이게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 일단 전기와 가스불이 켜져 있으면 가스를 끄고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는 두꺼비를 이제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세요. 두꺼비가 어디 있는지, 누전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전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문이 찌그러지면 문이 안 열리거든. 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언제? 흔들림이 멈췄을 때. 집안에 있을 땐 그렇게 대처하시고요. 등교나 학교 중일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네,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일단 보호하시고요.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넓은 공원으로 대피를 합니다. 등교나 학교 중일 때는. 어쨌든 머리를 보호하고 뭔가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공터로 이동해야 됩니다. 승강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네, 이런 지진이 일어날 때는 전기가 끊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멈추겠지. 그러면 속절없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흔들림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층을 눌러서 내린 다음에 계단을 이용해서 빠르게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우리 집 지진 대비 점검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체크해보고 꼭 지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자연재해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영상들을 쭉 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인해 우선 폭염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고 했죠. 폭염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폭염에 알아보겠습니다. 발생되는 폭염.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답니다. 더워. 이 더위 정말 괴로워.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라디오나 TV의 기상 상황을 매일 주목하세요. 폭염은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만약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변압기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부채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물 사용 증가로 단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식수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용수를 욕조에 받아놓으세요.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해 알아두고 증상 발현 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을 파악해둡니다. 잠깐! 지나친 냉방기 사용은 냉방병의 위험이 있어요. 꼭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천을 이용해 빛과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뜨거운 열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세요. 잠깐! 절대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유아 열사병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폭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 잊지 마세요. 네, 우리가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전 수칙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아까 알아봤으니까 황사, 자연황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황사니까 밖에서 놀면 안 돼. 네. 한정판이라 딱 하루만 파는 거야. 맞다! 새로 나온 울트라이온! 잠깐! 황사인데 어디 가려고? 나도 갈래! 가면 안 돼! 어떡하지? 저기 찾았다! 국민아, 안전아! 부탁해! 준이, 너 장난감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오늘처럼 위험한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황사 속에서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 창문은 꼭 닫고 황사가 불 땐 외출하지 않기. 꼭 나가야 한다면 긴팔 옷에 보호 마스크랑 안경을 잊지 말고 써야 해.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고 양치를 하자. 그리고 코 속 깨끗하게 닦기. 물도 많이 마시면 좋아. 얘들아, 한 번 더 복습해볼까? 야! 노래와 율동 다 함께 따라해봐. 황사가 오면 창문을 닫아요. 외출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황사에 대한 안전 수칙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보고 마지막으로 한파 폭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풍과 집중호우 한번 볼까요? 태풍, 집중호우, 고지대나 고층 건물에 살고 있을 때 창문을 잠그고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치고 떨어져서 기다립니다. TV나 라디오, 냉장고 등을 제외한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예보를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나 지하에 살고 있을 때 태풍이나 폭우가 예상되면 고지대나 고층 건물로 옮길 중요한 물건을 챙깁니다. 고립이 예상될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야외에 있을 때 공사장 근처나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변 간판이나 유리창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을 지날 때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계곡에서 폭우를 만나 계곡물이 불어날 때는 고지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위험해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가 나갔더라도 직접 전기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근처나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침수된 후에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를 시키고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직접 손대지 않고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습니다. 파손된 곳은 사진을 찍어둡니다. 준비해요.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둡니다. 지하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손전등이나 식수, 응급약품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나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네, 좋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 수칙들이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마지막 한파와 폭설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재난 중 하나인 폭설. 쌓인 눈 때문에 건물 밖에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쌓인 눈 때문에 붕괴의 위험으로 건물을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폭설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시에는 우선 되도록 외출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귀가하도록 하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혹시 모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 차량 운전자의 경우 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고속도로 대신 국도 등을 이용하고 눈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체인등을 휴대하도록 합니다. 이동 시 전 구간에 걸쳐 서행 운전은 기본입니다. 라디오 등을 통해 현재 교통 상황을 청취해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합니다. 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접촉사고를 방지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특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눈 때문에 고립된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연락처와 키를 꽂아둔 채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줍니다. 환파로 인해 차량 고장이 일어난 경우 도로관리기관이나 보험사로 연락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폭설에 고립된 경우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 발생 시의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이게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 있어도 실제로 이런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충분히 머릿속에 넣어두고 항상 언제 어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무리 문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경우 행동 요령으로 탁자 위로 올라가 몸을 바른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몸을 아니죠.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를 차단한다. 흔들리더라도 전기 스위치를 재빨리 끈다. 반드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한다. 아니겠죠? 출입문을 닫아서 위험물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다고 아니죠. 그러면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합니다. 맞겠습니다. 두 번째,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는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폭설. 두 번째, 황사, 폭염, 지진. 뭘까요? 기상과 관련된, 날씨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비상용품을 준비한다. 바르지 않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여러분들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자연재해 대처 방법 아까 동영상으로 다 봤었죠.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안전수칙을 가져야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